안녕하세요.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입시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 10명 가운데 6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저희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수시 선택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을 하는 날인데요.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데요.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상형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 상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예비 수험생들도 미리미리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PD나 교사가 꿈인 고3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아이고, 따님 뒷바라지 하느라 쉽지 않으시죠? 요즘에 어떠세요? 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6회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4회로 하고 학생부 100% 전형을 2회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홍익대나 숙명여대나 성신여대나 세종대학교에 학생부 100% 전형에 관심이 있는데 코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 밖에 다른 대학교 학생부 전형이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상당 부분 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먼저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인데요. 성적이 좀 고르게 나왔습니다.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나와서요. 3학년 1학기 전체가 2.11등급이라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씩 성적이 오르고 있고요. 지난 6월에 봤던 모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는데요. 일단은 2등급, 3등급, 1등급인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랑 영어가 지금 등급 컷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성적의 어떤 추이를 예상하면서 원서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탐구는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기 때문에 세계사 성적을 얼만큼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니까요. 어머니가 좀 아까 논술 아니면 학생부를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평범한 활동 내역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처럼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좀 뭔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교회 활동 보시면 이제 봉사 활동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관 전형을 뭔가 활용하기엔 좀 부족한 교회 활동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네, 수학 경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이기 때문에 각 교과목에 대한 평가 우수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조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지망 서강대학교 사학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 논술 전형이죠.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3지망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의 일반 전형, 다시 말하는 학생부 전형으로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확실한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적과 비교 갈등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먼저 일단 학생부를 볼 텐데요. 어머니가 지금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학생부의 성적에 대한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봤을 때요. 1학년 때 성적이 2.3이었고요. 2학년 때가 2.2, 3학년 때가 2.11로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맞고요. 6월 성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어떠한 틀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성적을 봤을 때 국어
국어, 수학, 영어를 상위 누적 100분위로 잡았을 때 한 7.8%가 나오고요. 탐구 성적이 지금 잘 본 과목이 원체 요번에 6월 달에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약간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는 한 3.6%인데 한 과목이 지나치게 표점이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4%대 초반으로 일단 보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는 국영수사가 2.2등급 정도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6월 평가와 모의 평가에서는 평균 한 2등급 정도가 되고요. 아까 남영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국어하고 영어에서 거의 컷선에 걸려 있다는 것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하고 해결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원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머님과 잠깐 얘기를 좀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머니 듣고 계시죠? 예, 예. 예,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는 딱 두 가지 고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전형으로 안정권을 잡고 싶은데 어느 대학이 안정권일까? 네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상향하고 소신, 다시 말하면 좀 높은 대학에 상향이나 소신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얼만큼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오늘 그 상담을 문의하신 이유의 네.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충 맞으시죠, 어머니? 예,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떠한 계략적인 틀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조하셔갖고 지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상황 원입니다.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모든 친구들이 지금 자기의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반드시 이 말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올라갈 성적이었으면 진작에 올라갔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네. 그런 거니까 성적의 추이를 그릴 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요소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제점 보시면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3월, 4월, 6월 제가 성적을 쭉 봤는데 3월 달에 국어, 영어, 수학을 봤을 때 3월 달은 221, 4월 달은 332, 6월 달은 231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4월처럼 수능이 나왔다고 하면 친구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의 추이상 하락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랑 영어가 지금 커트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써놨죠. 특히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 A형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기 그렇죠. 때문에 B형을 보는 친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등급 컷에 걸려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네. 빠져나가면서 등급이 하나 정도 떨어질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등급컵에 걸려있는 국어와 영어 성적을 한 등급 일단 낮게 잡고 안정권 대학을 설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아하. 그 다음에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탐구 성적이 좋은 편이라 일단 올해부터 좀 특성이 중위권 대학부터 수능 최저 학력의 탐구를 좀 이용한 대학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일단 세계사 성적을 좀 관리해서 탐구 성적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대학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승부할 대학 및 전형을 찾고 싶다. 누구 다 같은 마음이겠죠? 네네.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논술 전형에 지금 4회 정도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논술 전형 자체는 상위권, 중위권 대학 마찬가지인 게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하느냐. 두 네. 번째 우선 선발에 충족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성적으로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100 전형으로도 뭔가 중상위권 대학의 승부를 보기에도 좀 모호한 성적대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필요한 건데요. 그 다음 보시면 먼저 우선 선발 실시대학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3개 영역 등급 합 4 혹은 최소 5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 100% 학생부 전형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능 최저 학력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서 네. 친구가 지금 수능에 대한 기본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그냥 순수 학생부 100으로 뽑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네. 지나치게 경쟁 대학에 비해 수능 최저가 낮아갖고 통과자가 많은 그런 전형보다는 좀 까다로워서 경쟁자의 비율을 좀 떨굴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적합해 보입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예. 지금 일단은 학생부 전형을 쓴다 해도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은 대학에 지원해야 좀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서강대와 한국외대, 홍익대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제가 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합 이제 100분위 합이 284인데 일단은 여기에 통과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논술은 차치해 두더라도 수능 최저가 원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족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등급합 4기 때문에 친구는 지금 사회탐구를 좀 올린다고 하면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 대학으로 잡아보는 게 좋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대학이니까 반드시 지원을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고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세 개 대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상향, 하나는 적정, 하나는 안정 지원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 희망 대학하고 학생이 원하는 대학하고 어떤 그 추천 대학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장점을 그래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친구의 어떤 학생부 중심 그리고 논술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 수능 최저 학력의 충족 여부를 좀 가늠해서요. 다섯 개의 대학을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갖고 지원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요, 먼저 이제 제가 안정감 있는 대학이라고 봤던 홍익대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능 최저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친구가 또 교육대학을 쓰는데 아시겠지만 서울 소재 대학 중에 사범대학이 소재된 그런 대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홍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 사범대 보시면 일단은 가장 까다롭죠. 3개 영역 등급이 2등급이 나와야 되고 네. 한 등급이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망치는 영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그렇네요. 대학입니다. 예. 따라서 학생부의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구가 지원할 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똑같은 지금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만 지금 A, B형 분리 수능에 따라서 전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은 당연히 올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친구가 통과만 한다면 사실상 쉽게 좀 입학을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6월 전형이 아닐까. 성적으로는 그 만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성적이 6월 약간- 성적, 6월 성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네.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건국대 하위권과인데요. 수능 우선 학생부입니다. 일단은 물론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건데요. 우선 선발 보시면 3개 영역 등급합 5 정도가 나오고 100분위가 275인데요. 일단 추천 이유가 중요하겠죠. 우선 선발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과를 좀 낮춘다고 하면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고요. 탐구 영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 해당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대학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화여대 또 하위권과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친구가 지금 내신 2.1등급인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 포함될 경우에는 일단 상위 10단위만 반영하는데 네. 친구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1등급을 맞은 과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단위를 환산하면 다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2대 환산점으로 만점이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추게 되면 네. 사실상 내신상으로 불리함은 크게 없는 그런 네.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하위권과인데요.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 중 하나인데 일단은 세계형의 등급합 4 혹은 국수형 100분위합 28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외대 같은 경우 올해 반드시 써봐야 될 게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 지금 선발 인원이 거의 40% 이상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는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좀 지원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우선 선발 조건이 외대의 경쟁 대학과 많이 겹칩니다. 뭐 예를 들어 네. 한양대나 성대나 이런 대학과 지금 최저 선발 기준이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동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인원수도 늘었고 친구가 지원을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은 친구가 지금 그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린 건데 한국기원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사실상 네. 뭐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의 학생부는 충분히 1단계 3배수 통과할 것 같고요. 면접에 대한 기본적 준비를 하시고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결과를 보고 과를 좀 조절한다고 하면 한국기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수 전공이 가능하니까 네. 과를 낮춰갖고 이제 들어가서 다른 전공을 같이 해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홍익대와 건국대,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학생부 전형으로, 그리고 한국외대 하위권과는 논술 전형으로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국외대 논술 전형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이구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예. 한국 외국어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제시문이 영어로 나온다는 것을 눈여겨봐둬야 될 것 같고요. 논술전의 모집 인원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82명이었었는데 692명으로 늘었다는 것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유리한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함께 보시죠. 네, 그 한국외대 입문이죠. 문제 유형은 제시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영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논제 이해력하고 비교 분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의 논술 과정 평가형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특징은 국제, 문화, 언어 연구를 내용 요소로 한다는 것도 보시고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교, 교과, 과정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 구체적 논제 특징을 잘 보시면은요. 제시문과 자료의 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하고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13학년도 이 한국외대 논술 출제 경향까지 좀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어머니 오늘 상담 잘 받으셨죠? 예. 네, 고민 상담 부분 좀 덜어내셨으리라 믿고요. 이제는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좀 집중적으로 학교 선택하셔서 수시 지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방송국 프로듀서나 선생님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국어와 영어 성적이 커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등급 낮게 잡는 것이 안정권 대학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탐구도 이제 한 과목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사 성적을 좀 관리해서 적극 지원하길 바랍니다. 학생부 지원 전략으로는 경쟁대학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논술 우선 선발에 들기 위해서 세계 영역 등급합 4 또는 등급합 5는 맞춰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천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홍익대, 건국대, 이화여대를 추천하고요. 논술 전형으로는 한국외대, 면접 전형으로는 한국교원대를 추천하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네,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화학 관련과를 지망하는 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어요? 학교는 정했는데 네. 확신이 아직 안 서서요. 아,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좀 확신이 섰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가 수시에서 음, 그 입사관 쓸 전형이, 쓸만한 성적이 잘 안 되고, 이렇다 할 스펙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3.4등급, 수학 2.67등급, 영어 2.8등급, 과학 2.28등급. 그래서 국수연과 평균 2.79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A형의 4등급, 수학 B형의 5등급, 영어 B형의 4등급, 화학원과 생명과학 각각 4등급과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2학년 때 과학탐구반 동아리 활동했고요. 3학년 때 수학 연구반 동아리 활동했고요. 방과 후 학교에서 371시간이라는 꽤 많은 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 대학 주최의 미리 가는 연구실 천연물 화학 분야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수상 경력입니다. 2012학년도 2학년 때 수학 과학 논술대회 화학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1학기 자기주도 학습 모범상을 수상했고요. 수리과학 탐구력 경진대회 생물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3학년 때는 자기주도 학습 모범상, 또 수리과학 경진대회 화학 부분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은 서울과기대 정밀화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또 서울여대 화학과와 국민대 발효융합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과를 함께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먼저 그 학생부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모의고사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수학, 영어, 과학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국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학생의 그 학기별, 그러니까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 2학년 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이 조금씩이나마 그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그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적들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나 수능을 통한 경쟁력은 좀 떨어지다라고 생각이 네. 돼서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에 조금 더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6월 모평 기준으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화학 관련 학과는 대전대, 공주대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비교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세 가지 비교과, 교과, 그다음에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학생이 가장 그래도 강점 있는 부분이 비교과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될 텐데요. 비교과 부분 중에서 우리 학생은 아까 좀 자신 없어 했었지만 이제 그 현재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대학과 비교를 해본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는 방과 후 학습을 네. 활용한 능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간 371시간이라는 시간은 대단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자기 주도적인 또 그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많이 활용해서 성적 향상을 꾀한 그 부분은 분명히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또는 그 뭐 활동 이런 네. 부분에도 꽤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도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쪽에 제일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내신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비교과 쪽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괜찮은 비교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내신이 2.79등 정도가 되고요. 그 6월 평가원을 보니까 4.1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좀 중점으로 두는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한테 우리 학생도 희망하고 있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도 두 가지 전형인데요. 일단 입사 전형과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가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의 가장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입사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학생부 교과 성적도 학생은 좀 걱정하고 있지만 네.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수준에 비춰봤을 때는 무난하거나 약간의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 뭐 입사 전형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학생부가 무조건 물론 무조건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교과 경쟁력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입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또 2단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다면 입사 네. 전형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논술 전형은 그 명칭은 논술 전형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성적이거든요. 그렇죠. 최저 기준 또는 우선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수능 성적을 거두는 것이 1차 관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학생은 좀 안타깝게도 모의고사 네. 성적이 좀 낮은 편이라서 그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만약 그 논술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했었고 또 논술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그렇죠. 또는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골라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할 수 있는 전형, 입사 전형과 논술 전형을 다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네. 또 시기도 1차, 2차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수능 준비도 좀 소홀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그 입사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네.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좀 써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앞서 좀 자신감 없게 생각을 했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비교과 활동이 아주 우수하니까 잘 활용해 보라는 말씀 잘 기억을 했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과기대와 서울여대, 국민대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서울과기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일반 전형을 통해서 지금 서울과기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과기대 일반 전형은 통합사고력고사와 학생부 성적 두 가지 전형 요소를 활용해서 그 선발을 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에서 3등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 학생은 최저 기준 충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네. 사실은 서울과기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여대 화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논술 우수자 전형을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마찬가지로 있는 전형인데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서울과기대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고 또 우리 학생이 지금 과탐의 한 과목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뭐 수학 B 영역이나 아니면 영어 B 영역에서 100분위를 조금 더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따라서 논술 그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또 논술 실력이 바탕이 된다면 서울여대는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희망하고 있는 국민대 발효융합학과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국민대의 경우에는 그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네.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선발에는 최저 기준이 있고요. 그 최저 기준을 현재 6월 모평 성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고 네. 있는 상태이지만 우선 선발 기준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논술을 우수하게 쓴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과기대는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서울여대하고 국민대는 조금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맞추기가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잠깐 윤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었습니다. 서울여대 화학과를 희망하는데 우리 학생은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른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 있는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인데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한 편이 아니고요. 네. 또 전공 관련 활동 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잘 꾸미고 또 면접 능력을 좀 기른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1도 희망을 했었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1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저 예. 기준이 없는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과 또 2차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성신여대를 성신여대네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여기서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인데요. 전형 요소는 보는 바와 같고요.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네. 자, 역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도 무난한 편이고요. 또 다른 어떤 비교과, 전공 적합도 이런 부분도 높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꾸미고 또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는 역시 서울과기대입니다.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정밀화학과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형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까 일반 전형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1단계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는데 네. 2단계에서는 학생부 50%와 서류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최저 기준 부담도 없고 또 학생부 교과 성적도 그렇게 부족한 경쟁력이 편은 있죠?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과기대 정밀화학과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광운대를 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 안에 들게 되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잘 꾸미고 또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일반 선발 대상자 안에 들면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잘 꾸미는 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 잘 들었죠?
네. 네, 굉장히 자신 없어 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 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과탐은 모의고사에서요. 음흠.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아하. 그래서 예. 이런 점을 보완할 과탐 공부법이 궁금해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기도 하고 성적도 가장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긴 한데 좀 더 완벽을 기하려면 어떤 공부법을 택하면 좋을까요? 예, 과학 그 탐구 모의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성적이 3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기초를 보완하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익히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간다면 아마 과탐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이 그 수학, 과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학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네. 그것에 대한 보완 전략을 세워서 하나씩 보완해 나간다면 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남은 기간 자신감 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오늘 희망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생물화학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입학사정관 지원 전략으로는 그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서류 면접 준비에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라고요. 논술 지원 전략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골라서 논술 공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 B나 영어 B 중 한 개 영역 100분이 65 이상입니다. 추천 전형은 서울여대 발원 플러스 인재 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성신자기 주도형 인재 전형, 또 서울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광운대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집중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어문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인문계 여학생입니다. 네, 그 수시 원서 앞두고 어머니께서도 덩달아 수험생의 마음이실 것 같은데 요즘에 네. 고민 많으시죠? 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좀 지치지 않고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놓치지 않고 아이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인데요. 일단 국어과가 이제 4등급, 수학과가 3등급, 영어가 4등급, 탐구가 이제 4.5등급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전체가 3.9등급이라서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고요. 지난 6월 모평을 보니까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을 봤습니다.
일단 등급상으로는 2등급, 2등급, 1등급인데요. 가만히 보시니까 모두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다 등급 컷에 걸려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네. 이 성적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좀 달리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탐구 성적을 보니까 좀 저조합니다. 친구가 지금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탐구에 대해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활동 보니까 주로 이제 교내 활동은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했고요.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열고 있는 학과 체험,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주로 참여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봉사 활동이 눈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네, 지금 희망 전형입니다. 첫 번째 1지망은 서강대학교 중국문학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문계열 특히나 이 중국어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일단 내신부터 좀 볼 텐데요. 1학년 성적을 보니까 3.3등급이 나왔었고요. 2학년은 3.2등급. 근데 3학년 1학기 때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3.9등급의 성적이 네. 나왔기 때문에 학생부를 뭔가 이용해서 친구의 눈높이를 맞춰 대학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6월 모의 성적을 좀 볼 텐데 국어, 수학, 영어만 봤을 땐 상위 6.3%가 나오고요. 탐구 성적이 좀 원치 안 좋은데 탐구를 2과목 넣었을 때는 14%가 나오니까 이 탐구 성적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머니가 질문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탐구 성적이 한 2등급 정도가 나오면 성적이 네. 얼만큼 올라가겠냐 했을 때 탐구 성적 두 과목을 2등급 컷 89%를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상위 누적 100%가 한 6.1%가 나오니까 네. 한 6%대 성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따져보니까 평균 등급이 한 3.5등급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모의고사는 국영수가 상당히 그 우수한 것 네. 같습니다. 한 6%대를 차지하는데 아직 탐구가 좀 더 정리가 된다면 보완이 된다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그 해결책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어머니가 좀 가장 궁금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이제 논술 전형밖에는 쓸 대학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네. 과연 논술 전형에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탐구가 발목을 잡으니까 앞으로 탐구 성적을 얼만큼 올려야 되는지 네. 정말 입시에서 탐구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비해 탐구 성적이 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수시에서는요 아시겠지만 정시는 표점과 백분위에 논리지만 수시에서는 표점이 아닌 일반적으로 대부분 등급에 논리기 때문에 네. 수능 체제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 B형이 쪼개지면서 사회 탐구를 수능 체제로 이용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탐구를 못한다는 건 굉장히 국어, 수학,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회탐구 2과목 지금 친구가 꾸준하게 같은 과목 3월달 이후에 4월, 6월 똑같은 과목을 보고 있는데 네. 2과목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따가 따로 사회탐구에 네. 대한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가장 자신 있는 한 과목을 기본적으로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성균관대, 한국예대, 경희대 등이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2과목을 모두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하면 하나를 네. 좀 잡아내면서 한 7대3 비율로 공부를 맞춰가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머니가 판단할 때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은 좋지 않고 국영수가 그나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할 텐데요. 일단 수시와 정시 모두 탐구 성적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울대부터 한 중앙대까지는 사실 말하면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크고요. 탐구가 10%밖에 반영되지 않지만 네. 일단 중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으로 가면서부터 탐구의 비중이 20%로 커지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국영수가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네. 때문에 어쨌든 탐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 제한으로 정시로 2월 되는 수가 많이 적어지겠죠. 네. 따라서 정시의 경쟁률, 특히 문과 친구들은 더욱더 대학 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민했을 때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뭔가 안정감을 잡는 지원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황투의 해결책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해결책에 수시 적정 지원 대학 및 전형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수능 이후에 전형이 실시되는데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전형이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수능 이후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수시에서 이제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네. 되고요. 세 번째 상황 보시면
앞으로 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적의 상승 가능성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탐구 성적을 제외하고는 지금 하락의 가능성이 큰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등급 컷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성적을 분석한 다음에 지원 네.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일단은 안정권 대학을 정확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입시라는 게 6군데 다 붙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붙고 정확히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정권 대학을 잡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전형을 위해 지원 기계를 남겨둘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갖고 네.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저희가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 탐구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6월 시험 보기 전까지는 탐구 준비를 전혀 못했던 상황이고요. 네. 네, 6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 과목은 일단 음. 본인이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9월 3일 평가, 모의 평가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 학생이 탐구 과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계속 해주셨는데, 그럼 남영 선생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히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0점의 모든 친구들이 마찬가지인데 사회탐구를 공부할 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양측이라고 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갖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양측. 성적이 오르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을 하는데 사회탐구에 대한 기본적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회탐구는 사실상 개념과 개념으로 이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사실상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푸는 거지 3등급부터는 문제풀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3등급부터는 무조건 개념을 철저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사실상 개념을 정확히 본 다음에 10월달 이후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가 무지 많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급한 마음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개념과 개념을 이어서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또 문제풀이를 할 때 한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뭐 시중에 물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일단 문제풀이의 핵심은 기출문제입니다. 네. 기존에 수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축적되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을 정리할 때 문제를 풀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푸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회탐구는 과목당 최소 5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개념이 명확히 잡힌다는 걸 이해하고 이거에 대한 시간 할당을 반드시 해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사회 탐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 학생이 학과는 중국어과를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대학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영 선생님께서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논술 전형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논술 전형을 고를 때 경쟁 대학과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내가 지원한 대학에 어떠한 점이 좀 좋고 어떤 대학을 좀 피해야 될 건지 그걸 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요.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긴 한데 물론 상향 지원입니다. 상향 지원인 걸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추천 이유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능 최저학력은 아마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우선 선발 비율이 전년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수능을 잘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과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수능 최저가 실질적으로는 강화된 느낌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논술의 비중보다는 수능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친구는 지금 사회를 못하고 국수형에 대한 강점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서강대 같은 경우, 성대도 마찬가지인데 추가 합격을 보통 뽑지 않습니까? 추가 합격을 할 때 보통 우선과 일반이 있으면 우선 친구들은 우선으로 뽑고 일반 친구들은 일반으로 뽑는 게 일반적인 건데 서강대학교는 우선이든 일반이든 무조건 우선 선발 충족자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가지고 충원을 합니다. 따라서 수능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합격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여지니까 상향 지원으로 일단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 중하위권과를 좀 지원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 친구한테도 설명했을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학, 다시 말하면 비슷한 대학이 있을 때는 어디가 좀 이렇게 낮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거냐면 경쟁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거나 또 혹은 경쟁 대학과 너무 똑같아 갖고 일단 이동에 좀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외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거의 40% 이상의 지금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조건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선 선발 해당되는 친구들이 전년에 비해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 선발을 보니까요. 세계 영역 등급 합사, 다시 말하면 탐구를 끼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탐구가 없어도 국어, 수학, 영어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친구는 탐구를 공부하면서 이런 식의 모형, 저런 식의 모형으로 어떤 걸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조건이 경쟁대학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2월대 가능성도 크고요. 자, 마지막은 홍익대인데 지금 친구가 학생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홍익대 학생부 전형이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친구의 성적이 전년도 하위권과 커트라인에 거의 마지막에 걸려있는 선인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 충족자가 떨어진다고 하면 친구까지 끌어올라가는 견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좀 지원을 해서 일부분 좀 더 논술보다는 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찾아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서강대와 한국외대 일반 논술 전형으로 우리 홍익대 수시 2차에 이 학생부 전형을, 그러니까 수시 최저를 활용한 학생부 전형을 좀 공략해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으로는 서강대와 한국외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강대 논술의 경우 이군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그 서강대 입학처장님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요. 논술 전형의 열쇠는 그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접근 방향이 좀 잘못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불합격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서강대 논술의 그 인문사회 계열은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과 또 사회 탐구 영역의 그 지문 읽기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고요. 자연계는 특이하게도 과학 논술이 배제가 되어 있는 수리 논술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에서는 수리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지금 고민하던 부분을 좀 많이 저희가 해결해 드렸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요, 그 수시 중에서 2차 2대 학업 능력 우수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만약에 우선 선발 최저를 맞춘다면 내신을 10단위만 본다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위해서 하나를 남겨두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절대적인 내신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만 이대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를 열어보시고요. 이대 같은 경우 이제 10단위를 반영하니까 사실상 거의 세계교과, 뭐 국어, 뭐 사회 이런 식으로 세계교과 정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5학기 동안에 1등급 하나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성적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 1등급을 찍은 과목이 몇 개나 되나 이걸 세보셔갖고 만약 1등급이 있는 과목을 셌을 때 단위수가 10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원이 좀 가능한데 지금 현재 평균 성적과 비슷하게 지금 잘 본 게 없고 그냥 다 둘이 골고루 한 3등급, 3등급대를 유지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상 지원을 해도 큰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2대 환산점을 타기 위해서 먼저 아이의 학생부에서 5학기 동안에 1등급 성적대가 몇 개나 있나 그거를 합쳐갖고 10이 됐을 때 한 1.4 이내에 들어야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떻게 오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또 덩달아 좀 마음 조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니까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관제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영수는 상당히 우수한데요. 탐구 과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네, 안정대학을 찾고 수능 이후 전형을 위해서 지원 기회를 한 2장 정도 남겨놓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는 서강대 논술 일반학과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100분야 284고요. 추천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 한국외대를 추천하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홍익대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남형주 선생님 그리고 윤상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